계엄령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사실 가장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들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악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주가에 상당히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과 긍정적인 요소들까지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또 선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충격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죠. TSMC가 2나노 양산에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파운더리 시장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더더욱 파운더리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입니다. 10% 아래로 넘어간 건 정말 초창기를 제외하고 거의 처음이다라고 좀 봐도 되겠고요. TSMC가 파운드리를 더 증설한다고 합니다. 이 점유율은 더 늘어날 거고, 특히나 이 TSMC 파운드리를 이용하려는 회사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이미 엔비디아 쪽과는 컨택이 끝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대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를 의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2나노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1나노, 나노 단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 쭉쭉쭉 가서 나노미터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거겠죠. 이 나노미터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필두로 파운더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나노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에 이렇게 쭉 가면서 4x4 16개가 들어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개가 들어가는 이 칩이 있다라고 했을 때 3나노는 이 3개가 16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5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나노가 5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6개 들어갈 수 있는데 15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2나노로 칩을 만들게 되면요, 이 16개에 8개의 작은 칩이 또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나노 단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한 칸이 차지하는 이 칩 안에 차지하는 이 한 칸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야 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야 더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고성능은 뭐냐? 바로 HBM이 되겠죠. GPU가 되겠죠. 고성능 D램, 고성능 GPU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더 미세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칩 하나를 넣는데 더 촘촘하게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TSMC의 2나노가 양산에 돌입합니다. 내년에 삼성전자 더 어려워졌고요. 3나노 공정으로는 당연히 2나노 공정에 비해서 더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과거 같으면 그래도 3나노로도 충분했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록 출시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또 GPU를 또 블랙웰이죠. 죄송합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이고요. 어쨌든 출시하면서 더더욱, 그리고 HBM도 지금 4세대 5세대로 넘어간다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정교화된 고도화된 반도체 제조 기술이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뒤처져 버렸습니다. 기술력에서도 뒤처져 버렸어요. 점유율도 뒤처져 있었는데 기술력마저 뒤처지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TSMC의 2나노 양산 돌입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향방은 파운더리 동맹을 선언했던 인텔로 가게 되는데, 이 인텔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인텔도 지금 파운더리 증설을 좀 추진을 했었던 팻 겔싱어 전 최고 경영자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파운드리 재건을 주도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보조금 9조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인텔이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기업을 살리는데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면서 이 9조 원은 뭐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까 받았다라고 치고, 내년 보조금도 이렇게 인텔에 묻어서 받자,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인텔이 사실상 거의 포기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파운더리 사업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버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현 시점인데, 현 시점에서도 이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결렬이 되면서 한미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스톱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상적으로 예정돼 있었던 회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행 체제가, 여긴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띄워놓긴 했는데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대행과 함께하는 정상회담과 1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대행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대행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쭉 간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들게 되는 거죠.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결국은 이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25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는 꽤 잘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계엄령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 환율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나느냐? 결국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화가 매도, 달러가 매수,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는 하락. 이게 바로 계엄령으로 인했던 환율 상승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격차가 있습니다. 금리 격차. FOMC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렸고 FOMC에서 따라서 내려준다면 이때 벌어졌던 한 10원에서 20원 정도 되는 이 환율은 단기적으로 잡힐 수가 있겠다.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리나라가 환율이 높은 시기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 장에 1달러가 1200원일 때 한 종목을 사면 자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너무 올라서 1400원이 된 거예요. 이걸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환차익이 생기죠. 200원. 자연스럽게 외국인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삼성전자의 달러가 비쌀 때 투자를 했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전체의 문제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결정하자마자 그래도 이 정도 환율 올라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계엄령이 터지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이 지금 외국인들이 추가 이탈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사실 잠잠해져도 FOMC에서 금리 그리고 계엄령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좀 삼성전자의 주가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수출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경상수지가 상당히 굉장히 나왔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경상수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수출과 수출입만 체크하는 경상수지 그래프인데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빈약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뭐 100달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고위계층이 뭐 99% 가져가고 서민들이 1% 가져가면 이거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경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100달러가 들어왔다 이거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입과 수출만 보는 건데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내년에 헤쳐나갈 문제가 워낙에 많아요. 이런 시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2016년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을 때 엄청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달러, 원화, 환율 박살났을 때 떨어졌던 이 하락세가 앞으로의 투자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정치계가 안정이 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올랐었던 환율 잠잠해지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를 공략했었던 자리가 바로 어디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었던 시점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시점은 오히려 3월이고요. 12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 가게 되기를 염원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패키징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나노 공정을 따라가고 부랴부랴 파운더리를 늘려도 지금 당장 사실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파운더리 이제 지켜간다. 3나노 공정에 그래도 후발주자는 아니고 어쨌든 2인자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현실적으로 좀 채택한 방법은 HBM을 쫓아간다인데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패키징을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나노 공정으로 굉장히 빽빽하게 넣어도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죠.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량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게 PCB 유리기판이었고요. 왜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았냐? 이 반도체 이 아래 부분을 유리로 만들게 되면 방열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작으니까 열이 조금만 들어가서 다 녹아버려요. 자, 이것도 어디냐? 패키징 중에 하나입니다. PCB도 유리기판. 삼성전자가 굉장히 추진을 오래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도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동 공정 과정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불량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HBM에서 생명과도 같은 게 기술력뿐 아니라 수요를 잡는 것도 하나의 엄청난 기술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패키징을 해결하라고 하고 있고 이 패키징 관련된 이 공장이 내년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과연 이 패키징으로 어떻게 HBM을 본격적으로 좀 추격을 할지 중요시되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은 GPU의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HBM 안에 들어가는 또 세부적인 이 부품들도 결국은 패키징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하나의 패키징이 아니라 이 또 조그만 거 하나를 또 패키징을 해야 되고 또 조그만 거 하나를 패키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제 천안 사업장에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투자 계획이 있고 이게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삼성의 위용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좀 진입하는 흐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언제쯤 진입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한다면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로는 12월 FMC도 있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재용 결심 공판이 선고 내년 초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좀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금리 격차 좁혀지고 계엄령 관련된 부분 많이 사그라진 내년 초가 올해 말부터 올해 연말부터 물론 지금도 연말이긴 합니다만 연말에 연말부터 내년 초가 삼성전자를 매입하기 굉장히 시기적절한 시기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급속도로 V자 반등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지수상으로도 반등할 자리에 있는 거 팩트고요. 내년에 삼성전자가 목숨을 건 것도 팩트입니다. 물론 패키징으로. 그래서 패키징 부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고 내년에 이재용 회장이 어떠하게 또 재판이 좀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HBM 좀 쫓아가는 포부를 어떻게 밝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내년 삼성전자의 흐름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소가 돼도 저는 좀 무난하게 7만원에서 8만원은 그냥 가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7만원에서 8만원 오면 여전히 내려간 건 다시 올라간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게 우량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좀 우량주의 자리 타이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HBM이고 파운더리도 뭐 이나노 공정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금 야금야금 좀 추격을 하는 좀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소신 발언 하나만 하자면 TSMC가 이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완전 정반대 상황이 돼버렸어요. TSMC를 삼성전자가 눌렀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해줬고 대만에서 오히려 지원을 안 해줬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게 뭐 이런 잡음 저런 잡음이 너무 많이 끼어져 있는 상태인데 대만은 국가 산업으로 분류를 해버리면서 엔비디아 수장 누굽니까? 대만이잖아요. 대만계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AMD 수장 누굽니까? 대만계잖아요. TSMC 대만 기업이잖아요. 대만이 지금 국가 산업으로 반도체로 전 세계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대만 시장이 엄청나게 대만 가권 지수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무언가를 좀 느끼고 좀 배우는 그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좀 달라진 우리나라 한국 경제와 한국 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투자자문과 함께하는 무료 주식 공부방 이벤트입니다. 제가 참투자자문에서 주식 공부방으로 11,482분과 함께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방이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뭔데 여기서 일개 유튜버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이렇게 방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도 금융투자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문역으로서 투자자문사에서 자문을 해드리는 일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무난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플리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요. 좋은 흐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차기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챗 GPT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선 여러분들한테 또 공격적으로 많이 공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상황,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가 기업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참여해서 직접 작성한 리포트거든요. 요거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아침 저녁으로 지금 시장이 하루 아침마다 계속 바뀌고 있죠. 장 전 시황, 장 마감 시황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씩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어차피 또 제가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냥 정보만 받아가셔도 좋고요.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은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화가 오면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는 번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1668-5284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내선 전화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